2006년 6월 10일 토요일 밤, 한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죠. (2006년 6월 10일) 그날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고 특히 김여인이 살던 김해 지역에는 천둥번개가 치는 등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세 자녀를 둔 47살 보험 설계사 김여인은 이날 저녁 6시경 수금하러 가겠다며 자신의 흰색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김해시 삼계동에 위치한 집을 나선 뒤 행방을 알 수 없어졌습니다. 김여인의 행방이 사라진 3일 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실종 신고를 한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이날 김여인은 덤프트럭 사업 준비를 위해 44살 홍모 씨를 만나기로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트럭 구입 자금으로 투자할 현금 4천만 원도 지니고 있는 상태였으니 경찰로서는 절도, 강도 등 범죄 관련성도 의심할 수 있었겠죠. 실제로 집을 나서고 약 30분 뒤 외곽 방향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김해시 생린면의 한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김여인의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당연히 경찰은 이날 김여인과 만나기로 했던 덤프트럭 기사 홍 씨를 소환 조사합니다. 그는 김여인과 보험 고객으로 만나 오랫동안 지인으로 알고 지냈던 사이였죠. 홍 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김여인과의 만남을 부인했습니다. 만나기로 약속한 것은 맞지만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아 만나지 못했다. 연락을 했는데도 받지 않았다. 당일 홍 씨가 김여인을 만났다는 증거도 없었고 그의 진술에서 특별히 이상한 점도 없었기에 홍 씨는 바로 풀려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실종 4일째였던 6월 14일에 김 씨가 사건 당일 타고 나갔던 흰색 아반떼 승용차가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의 한 농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삼계동의 자택에서 출발하여 현금을 인출했던 생린면의 은행을 지나 그대로 더 나아가면 되는 방향이었기에 경찰은 해당 도로변의 CCTV 등을 통해 이 승용차가 밀양 방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확인했고 수색 작업 끝에 차량이 드디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번호판을 떼어내고 버려놓은 이 차량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김여인도 차 안에 있을 법했던 어떤 물건도 그리고 현금 4천만 원도 사라진 채였죠. 경찰은 다시 인근 지역 CCTV를 모두 확인했고 그 차량을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한 남자를 찾아냈습니다. 게다가 그 남자는 그날 김여인이 이동했던 경로의 은행과 삼랑진 철교의 CCTV에도 김여인과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다름 아닌 덤프트럭 기사 홍 씨였습니다. 경찰의 탐문 수사 결과도 홍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삼랑진읍 인근에서 홍 씨를 봤다는 목격자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홍 씨는 돌연 잠적합니다. 이러면 사실 홍 씨의 범행 가능성은 더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경찰은 이후 홍 씨의 검거에 주력하고 사건 발생 6개월째인 2006년 12월 한 시민의 제보로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서 변장과 가명으로 정체를 숨겨오던 용의자 홍 씨를 검거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홍 씨를 공개 수배하고 검거하는 동안 다른 의문의 실종 사건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여인의 실종이 있기 9개월 전인 2005년 9월 30일 역시 김해에 거주하던 보험 설계사 최모 여인은 3천만 원의 현금을 소지한 채 집을 나섰다가 사라졌고 그녀의 차량은 실종 10개월 만인 2006년 7월에서야 김해시 진영읍의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최 여인 역시 김여인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보험 설계사였고 사라진 김여인의 소개로 덤프트럭 기사 홍 씨를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그녀가 들고 나간 3천만 원 또한 덤프트럭 사업에 쓰려던 용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사 사건을 확인하게 된 경찰은 해당 지역에 다른 유사한 실종 사건이 더는 없는지 수사를 확대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더 있었습니다. 2002년 3월 김해 생린면에 살던 김모 여인은 이혼 위자료 등 4천만 원을 들고 집을 나가 사라졌고 2004년 6월 김해 삼방동에 살던 김모 여인 또한 현금 4,850만 원과 함께 실종되었던 것입니다. 또 2005년 1월에는 부산 금정구에 살던 조모 여인이 덤프트럭 사업에 5천만 원을 투자한 후 동업자를 만나러 나갔다가 사라졌던 것인데요. 이들은 모두 유력 용의자인 홍 씨와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덤프트럭 사업을 준비하거나 또는 이미 투자했던 것이었습니다. 일이 이쯤 되었다면 누가 생각해도 이들 5명의 실종에 홍 씨가 깊이 개입되었을 것이라 볼 수밖에 없었겠지만 정작 홍 씨는 모든 혐의를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사실 나중에 밝혀진 4건의 실종 사건은 애당초 범죄 개연성보다 단순 실종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 이 시점에서는 증거를 찾기도 쉽지 않았고요. 다만 홍 씨가 김 여인과 사실은 동행하였음에도 최초 참고인 진술 시 만나지 못했다고 한 점, 그녀의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점, 또 용의자로 지목되자 잠적한 정황 등을 주목해서 홍 씨의 자백을 받아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궁이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홍 씨는 모든 혐의를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김 여인을 만나지 못했다는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가 차 키를 차에 꽂아놓고 갑자기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더니 홍 씨의 집에서 널어놓은 채 발견된 빨래 중에 혈흔이 묻어있는 바지가 있었는데 이미 세탁하여 DNA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사람의 혈흔임은 분명하다는 것이 확인되자 또 갑자기 괴한 3명이 나타나 나를 때려 눕히고 김 여인을 데려가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등 진술을 계속 번복합니다. 그가 김 여인의 차량을 삼랑진의 농로에 버린 사실에 대해서는 김 여인이 실종되고 돈까지 사라져버린 뒤에 내가 의심받을 것 같아서 차량을 옮겨놓은 것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왜 잠적하여 가명을 쓰면서 도주를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범인으로 몰릴까봐 두려워서 도피 생활을 한 것 뿐이지 나는 김 여인의 실종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홍 씨는 주장을 했고요. 특별히 돈 나올 곳이 없었던 그가 여동생에게 그 무렵 2,400만 원을 건넨 사실에 대해서 묻자 이 사건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이라며 선을 긋습니다.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했지만 거짓 진술이라는 결과에도 끝내 자신은 아무 범행도 하지 않았다며 부인한 홍 씨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실종된 여인들은 아마도 이미 사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들을 마지막으로 만났고 증거를 훼손한 홍 씨가 범인이라는 것 또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떠올려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살인사건이다 라고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떤 이유로든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결과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시신이 모두 불에 타거나 몹시 훼손되어서 DNA 감식이 불가능한 정도일지라도 어떤 사람이 죽었다, 죽은 것은 최소한 확실하다 정도가 되어서 사망이라는 전제만 확보된다면 그 이후는 어떤 정황이나 용의자의 행동에 의한 합리적 추정에 따라서 살인이라는 혐의를 씌워볼 수 있겠지만 이 사건처럼 실종인지 가출인지 사망인지 그 자체가 불확실하다면 어떤 범죄인지 아예 시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과 같이 김 여인이 홍 씨의 어떤 범죄 행위에 의하여 돈을 뺏기고 사망했을 것이라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상황이 설사 있을지라도 적어도 그녀가 사망한 것은 확실해야 살인이냐 아니냐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 것이지 납치나 감금, 폭행, 사망이라는 모든 관련 범죄의 구성 요건 자체가 불투명하면 어떤 범죄로도 기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홍 씨는 진술 번복 등의 심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이나 폭행, 상해 등 어떤 범죄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 여인의 차량과 관련된 재물은닉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2007년 5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2년간 복역 후 만기 출소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어찌 보면 비교적 가벼운 혐의로
2년 실형을 내린다는 것은 심증이 확실함에도 주된 다른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재판부 나름의 고민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이후 이들 5명의 여성들과 유사한 형태의 사건이 더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홍 씨의 주장처럼 설사 그가 범인이 아니더라도 참 신기하게도 동일 지역에서 동일한 지인을 상대로 아주 유사한 수법으로 벌어져 왔던 이런 실종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그 유력한 용의자가 의심을 받자마자 싹 사라졌으니 어떻게 보면 치밀한 범죄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이 5분의 경우가 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 2010년 부산에서 일어난 소위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대법원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이 사건 역시 어쩌면 재수사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여론이 있었지만 그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일단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확실하고 다만 그 시신이 화장되어서 실제 범행에서 어떤 수법으로 살해하였느냐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었을 뿐이라서 사망 내지 살해의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이 사건과는 크게 다른 점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종인지 사망인지 살해 사건인지 그런 구성 요건 자체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떤 판례나 법률의 변화가 있더라도 기소의 가능성은 전혀 존재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자취를 감추신 5분의 여성분들이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이지만 부디 무사하시길, 그리고 만약에 그렇질 못하다면 다른 곳에서라도 편안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사건 실화 오늘의 사건 파일, 김해 부산 부녀자 연쇄 실종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